안녕하세요. 대파파파입니다. 9월 19일 청약하는 명인제약 나왔는데요. 이가탄으로 유명한 제약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인제약 상장과 관련해서 상속 때문에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세계화를 위한 발전을 위한 이 양심상 낮춘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고 제가 어떻게 청약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상장이 9월 18일 날 S2W가 있고요. 청약은 명인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스펙주들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9월에는 아마 이것 이외에는 청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종목은 명인제약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명인제약의 사업의 내용은 일단 이가탄이 유명한데요. 이가탄은 TV 광고도 많이 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도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주력 상품은 아니고요. CNS라고 하는 이게 신경용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다음 장에 정신신경용제라고 하는 전문의약품 CNS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치과 구강용제는 10% 이하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가탄 덕분에 명인제약의 대중적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 CNS 전문의약품, 중추신경계 약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잇몸병 치료제 등등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추신경계 제약들이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명인제약의 사업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 이 제약 분야는요.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ADHD 요런 쪽의 이제 약들인데요. 이런 치료 영역이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챗GPT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경쟁은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제약, 즉 특허가 만료되기만 하면은 제네릭 같은 업체들이 진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자도 많고 국내에서 경쟁자들도 많은데 대형 제약사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명인제약은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고 해외는 아직까지 많이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해외 인지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상장을 한다라는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명인제약은 국내에서는 좋지만 해외 매출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에서도 국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 즉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수직 계열화가 100% 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확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직 계열화는 굉장히 주가 상승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CDMO 사업에 진출하는데요. 이 이제 펠렛이라고 하는데 요게 일반 그 우리 알약보다요. 이런 캡슐에다가 이 펠렛을 싹 넣어가지고 이 캡슐 안에 이제 똥똥똥똥 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기 펠렛인데 이 펠렛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렛 기술이 좋으면 다른 회사의 약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공장을 신축해서 사업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과 매출 원가 이런 거 보시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비율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022년도부터 쭉 30% 이상. 와, 정말 좋죠. 순이익률도 20% 위로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이익잉여금도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상장할 필요 있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공장 짓고 더 발전시키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명인 제약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CNS 중추신경계 관련 약을 전문으로 하고 영업이익률과 수익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아주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금 대부분을 여기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런 신약 개발하는 운영자금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차입금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요, 유나이티드 제약과 보령, 종근당인데요. 여기 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PER이 아니라 EV/EBITDA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V/EBITDA는 감가상각이 많은 시설자금, 감가상각이 많은 그런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명인제약은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EV/EBITDA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공모가를 낮추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EV/EBITDA 적용과 할인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PER로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유리한가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EV/EBITDA로 밴드 상단으로 상장을 하면요. 상장이 8,468억 원입니다. 할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PER로 평균을 내면 약 한 1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1조 7천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1만원까지, 현재 밴드 상단이 58,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요. 흥행을 생각해서 여기서 할인율을 더 적용을 한다고 해도 한 7만원, 6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였는데요. 어쨌든 공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명인제약은 공모주지만 조금 싸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존 주주가 2.9%밖에 없는 기존 주주 245억밖에 안 됩니다. 시총이 8,400억인데 유통이 1,800억. 그러면 20%밖에 안 되고요. 여기 보호예술기관도 많은데 다문화 장학재단, 네, 다문화 장학재단 따님분과 아내분 이렇게 다 포함하면 이분들이 주가를 막 팔 것 같지 않거든요. 특수관계인들이고 이제 락업된 물량들도 전부 다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나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렇게 싸게 상장하나 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속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상속 때문이라면 장기 투자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상속 전에 주가가 낮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 주가를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속이 되기 전에 기업은 주가들이 쭉쭉 좀 떨어지는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인제약 측은 아니라고 하고요. 일부 기사를 통하면은 기업 물려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 따님들이 광고 대행업을 하는 메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명인제약에 광고를 한 거죠.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그 최불암 아저씨 나오셔가지고 막 광고했던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명예특허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자회사 지분으로 100% 가지고 있는 명예특허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슈도 있었고 한 걸 보니 결국 상속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기사들을 잘 이것저것 봤는데 이런 회장님이 사제도 350억 들여서 다문화 장학재단도 설립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350억에서 한 5% 정도 이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과 명인제약에서는요. 아니다. 상속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체제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은 승계와 무관하게
지금 내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계를 하려 했다면 회사 현금을 다 배당받은 후 깡통 상장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지금 이익잉여금이 약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막 엄청 배당을 탁탁탁 때리고 상장했어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 때문에 상장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투자를 받아서 좀 글로벌적으로 상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두 따님의 지분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8% 7%인데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따님 중에 한 분한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했다면은 한 사람한테 많이 몰아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따님한테는 뭐 다른 회사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하지만 두 딸 지분이 비슷하다는 거 보면 진짜 전문 경영인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배당이 이미 지금 현금 배당으로 돈을 많이 안 뺐었다라고 본다면 이미 엄청 많이 뺄 수 있었는데 5천억 원이나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 투자를 많이 안 받았습니다. 프리 IPO 해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투자를 많이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350억 사대 출원해서 5% 상속세 줄여봐야 뭐 2억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20억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사재까지 출연을 해서 이런 거 만드는 게 꼭 상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공모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풀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청약일이 19일 금요일입니다. 이자가 4일치 이자가 나와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풀 청약할 예정이고요. 공모 규모나 공모 한도도 충분해서 이게 28,000주인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8억까지 가능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8억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청약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대방맘마한테도 청약을 다 하라고 할 예정이고요. 저는 상속 이슈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장이라도 상관없다. 어쨌든 저평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할 때는 상속이 걸림돌이 되지만 공모 투자할 때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출을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대출을 한번 끌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 이슈보다는 그냥 사업 확장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영업을 하려고 해도 자 우리 상장사야 하는 것보다 비상장이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말빨이 덜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장사라는 타이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리면 버티는 게 아니라 전 이번에는 조금 더 사볼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풀 청약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